일단은 근로감독 추진 방향에서 목표는 이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이고, 이제 첫 번째 과제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취약한 노사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이제 근로감독제도 내실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노동정 포털 서비스를 해서 뭐 온라인 노사부조리 센터를 운영하는 등 좀 적극적인 민원이나 청원을 받아서 그것을 근로감독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내용으로 보이고, 이제 두 번째 과제에서 이제 취약한 노사보호 지원 내용은 이제 취약 근로자, 청년 등의 이제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이제 모범택시 2를 보게 됐는데, 이제 해당 내용이 딱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는 착취하는 표현이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노동청에서는 이제 청년 등의 취약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뭐 강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용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거 결국 뭐 근로감독을 더 내실화해서 노동법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첫 번째 과제였던 이제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인데, 그게 5가지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게 이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특별감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임금체불 신고되는데 그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즉시 근로감독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거고, 부당노동행위가 언론 제보 등으로 인지되면은 뭐 직권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감독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공채용 같은 경우는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은 특별감독의 일환인데, 이거는 뭐 회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지 모르니까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불공정 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예요. 노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주되게 다룰 부분은 이제 포괄임금 오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불공정 채용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어, 우리 조합원을 채용시켜라라고 하면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사 하나를 퍼와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로, 노동조합이 하는 불법 채용이 우리 조합원을 채용시켜라, 즉 채용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노동조합을 좀 타겟으로 삼은 부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도 이 내용에 동요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공정 채용을 전반적으로 근로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채용절차법에서 주요 처벌사항 등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처벌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했고, 제가 일단 강의안을 보내고 나서 오늘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의 그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한 페이지를 더 넣었는데, 이 내용까지 해서 다시 제가 강의안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모집 채용상에서 노동부에서 2022년에 연령차별과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주요 취업 포털 리크루팅 사이트 구인 광고 14,000개 대상으로 연령차별적 광고가 1,200개 정도 있었고, 1,177개가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제 그래서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은 경고 조치를 했고, 346건은 시정했다. 모집 기간 중이어서 3년 이내에 지적 위반한 9개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자 고용법 제4조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모집 채용, 임금 뭐 이렇게 있는데, 처벌 규정은 이 모집 채용에만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연령 차별로 차별 규정이 없는데,
모집 채용에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은 채용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게 모집 채용상 연령 차별이냐라고 하면은 주요 위반 사례가 나이를 특정하는 거죠. 지원 자격은 20세부터 35세다. 아니면 70년생부터 92세, 남자는 23살, 뭐 이상, 뭐 아니면 그 청소년을 뽑으실 때 이모님은 뭐 55세, 65세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게 대략적인 90%였고, 뭐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인지 등 뭐 간접적으로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는 이런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부분들이 좀 주요 위반 사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령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고령자 고용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직무 성격상 안전 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아니면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즉뭐 지금 현재 정년 60세니까 60세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60세 이하인 직원을 뽑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고 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 청년 의대와 같이 법률적 특정 연령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웬만한 모집을 할 때는 20세 특정 연령대를 지칭하거나 그런 표현은 좀 제한을 하고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으로 23년도에는 이제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해서 제가 강의안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